저는 30년 넘게 와인과 알코올 문화 그리고 알코올 의존 치료를 연구해온 전문가 이계영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병원 상담과 강의 현장에서 수천 명의 음주 문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또한 와인의 역사와 알코올이 인간의 건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와 술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술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술은 인류 역사와 깊게 얽혀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 그리고 왜 인간은 술을 끊지 못하는 걸까? 역사를 보면 그 답이 조금 보입니다. 1. 술의 시작은 인간보다 더 오래되었다. 많은 분들이 술의 역사를 인간 문명 이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보다 먼저 술을 마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입니다. 자연에서 과일이 떨어져 발효되면 자연스럽게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원숭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 이 발효된 과일을 먹고 취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즉, 알코올은 자연에서 이미 존재하던 물질이었고, 인간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학자들은 약 1만 5천 년 전부터 인간이 술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추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농경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왜 힘든 농사를 시작했을까? 수렵채집 생활은 비교적 자유롭고 노동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는 엄청난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술을 만들기 위한 곡물 재배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술이 바로 맥주입니다. 초기 맥주는 지금처럼 맑고 가벼운 음료가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발효식품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에는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약 2리터의 맥주를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3. 와인은 왜 귀족의 술이 되었을까? 맥주가 서민의 술이었다면 와인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와인은 포도 수확 시기에만 만들 수 있고 기후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인은 귀족과 지배계층의 술이 됩니다.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와인 항아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포도밭에서 어떤 양조인이 만들었는지.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 와인 라벨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4. 술은 한때 약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술은 의학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질병에 술을 처방했습니다. 부종, 변비, 설사, 비뇨기 질환, 통풍. 당시 의학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의 진정 효과와 통증 완화 효과를 치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 에탄올, 에서놀. 에탄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의 주성분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진정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증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각 둔화였습니다. 5. 실제 사례 술을 약으로 믿었던 환자. 제가 상담했던 환자 중에 60대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소주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 는 말을 믿고 평생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 결국 하루 한 병 이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지방간과 고혈압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알코올성 지방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 용어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릭 패티 리버. 알코올성 지방간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완전 금주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6. 중세 유럽은 술 사회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술이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하루 1.53리터의 맥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시의 강과 우물은 생활하수와 시체로 오염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발효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만성 음주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7. 실제 사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이야기.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맥주 한두 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매일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다음 증상을 겪게 됩니다. 손떨림, 불안, 불면, 심한 갈증. 검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전문 용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의존증은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뇌보상 시스템이 변화한 상태입니다. 즉 술이 없으면 몸과 정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 약 1년 후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끊었지만 아직도 유혹은 남아 있습니다. 8. 인류가 술을 끊기 어려운 이유. 35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술은 문화, 역사, 사회, 인간의 심리,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술잔을 내려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술은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함께해온 물질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절한 절제 없이 계속되는 음주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술을 이해하고 마시십시오. 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